회사에서 동료가 자신감 넘치게 틀린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두 개의 기사만 읽고 전문가처럼 논쟁하는 사람들. 왜 어떤 사람들은 실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유명한 현상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몇 달 일했다고 회사의 모든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 또는 포털사이트 댓글에서 의학, 법률,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예시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의사나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왜 무지한 사람이 더 자신감 넘치는지, 왜 전문가는 항상 의심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자신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이 효과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메가더 휠러라는 남자가 대낮에 2개의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돈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모든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포될 때 휠러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몬즙을 사용했는데요.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레몬즙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얼굴 전체에 레몬즙을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즙이 그를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만들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레몬즙으로 비밀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레몬즙은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바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휠러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 교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명백한 실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감 넘칠 수 있을까? 더닝 교수는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와 함께 이 질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설계했고 그 결과는 심리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의 시작입니다. 1999년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 논문은 서툴고 자각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부풀려진 자기평가로 이어지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어떤 분야에서 레몬즙을 바른 은행 강도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 문제, 그들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답이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능력이 없다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합니다. 그는 3시간 동안 자료를 만들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경력의 선배가 보기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고 논리 구조도 약하고 디자인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입사원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능력과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알아보는 능력은 같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못 봅니다.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배우려는 동기가 줄어듭니다.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반대로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많을수록 그 분야가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봅니다. 겸손해집니다. 계속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더닝과 크루거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고,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옛 속담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현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에는 심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학생들에게 3가지 유형의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문법 테스트였습니다. 올바른 문장과 틀린 문장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둘째는 논리 테스트였습니다.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셋째는 유머 감각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농담이 재미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체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테스트를 마친 후 각 학생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즉 하위 12%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위 62% 정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실제로는 100명 중 88등인데 자신은 38등 정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 학생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상황일 겁니다. 수능 시험 후 가채점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예상하지 않나요? 더 흥미로운 점은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닝과 크루거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후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차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X축에는 실제 능력이 있고 Y축에는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자기 평가는 45도 대각선을 따라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점은 대각선 위쪽에 있었습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점은 대각선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즉,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다른 참가자들의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자기 평가가 바뀔까요?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답을 보고 아, 다들 나보다 못하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우수한 답안을 봐도 여전히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좋은 답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심리 현상이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80%의 운전자가 자신이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뇌는 자기 평가를 매우 잘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초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한국대학병원의 베테랑 의사를 상상해 보세요. 20년 경력,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진단을 내릴 때마다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동료와 상담하고 최신 연구를 찾아보고 때로는 확실하지 않네요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의대 3학년 학생은 몇 가지 증상만 듣고 즉시 아, 이건 분명히 이 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전문가는 복잡성을 봅니다. 초보자에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전문가에게는 수많은 변수와 예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입 엔지니어는 이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15년 경력의 선배는 여기엔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둘째, 전문가는 자신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과신의 위험성을 압니다.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고수일수록 협력의 가치를 압니다. 셋째, 메타인지가 발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압니다. 초보자는 지식의 지도 자체가 없어서 자신의 무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불확실성도 보입니다. 배울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때때로 겸손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심스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기피의 표현입니다. 먼저 한국 직장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김 대리가 있습니다. 그는 3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0년 경력의 박 팀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김 대리가 전혀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한국의 IT 스타트업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코딩을 2개월 배운 개발자가 이 앱 만드는 건 쉽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5년차 시니어 개발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네요. 보안, 확장성, 유지보수.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신입은 할 줄 아는 것만 봅니다. 전문가는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국 회사의 회의실에서 누가 더 자주 발언할까요? 조용한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자신감 넘치는 초보자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신감의 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승진하고 조용한 전문가는 간과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 친척이 경제, 정치, 의학, 모든 것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을 말합니다. 그는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봤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반면 실제 경제학 교수인 다른 친척은 조심스럽게 글쎄요, 상황이 복잡해서 라고만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떨까요? 네이버 뉴스 댓글,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어디서나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아래에는 의사보다 더 확신에 찬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법률 뉴스 아래에는 변호사보다 더 단호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도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의대 3학년 학생들 중 실력이 가장 낮은 그룹이 자신의 임상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저는 이미 환자를 진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진단조차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과신은 학습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실제 병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젊은 인턴이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면 20년 경력의 전문의는 여러 번 확인하고 동료와 상담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진단에 가장 확신하는 의사들이 반드시 가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그 반대입니다. 과신하는 의사는 두 번째 의견을 구하지 않고 대체 진단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환자들은 종종 의사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자신감 넘치게 말한다면 환자는 그것을 전문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감이 경험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육 분야를 봅시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경쟁 때문에 더닝크루거 효과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수능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몇 번의 모의고사 후에 나는 준비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과목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간단해요. A+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현실이 드러납니다. 주제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온라인 의료 정보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증상을 검색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학 전문가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저는 이미 조사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 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의학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교육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복잡한 경제정책, 외교관계, 기후변화 같은 주제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주제들이 전문가들조차 논쟁하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거기엔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경제정책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경제학 박사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이 효과를 잘 이용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복잡합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덜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지혜를 압도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 모든 플랫폼에서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을 선호할까요? 확신에 찬 주장입니다. 미묘하고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요. 이것은 전문성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와 유튜버를 같은 수준의 권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자와 블로거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교육 수준이 있지만 동시에 빠른 의견 형성과 강한 집단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도 이 효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단순히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양 사회를 살펴봅시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을 격려합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라. 이런 메시지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에 틀린 답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 사례가 이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한 연구에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국제 평균 이하였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봅시다.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 미덕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음을 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자만하지 마라. 항상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실제로 국제시험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기평가는 실제 능력보다 낮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자신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닝크루거 효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문화적 겸손은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낮출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과신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조금 배운 후에도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의 계층적 문화는 독특한 문제를 만듭니다. 선배나 상사가 확신에 찬 의견을 말할 때 후배나 부하가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더라도 말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두 문화의 혼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겸손 문화와 서양식 자신감 문화가 충돌합니다. 젊은 세대는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서양의 자신감 문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과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겸손을 배웁니다. 이 혼합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자신감을 보여야 하고 언제 겸손해야 할까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납니다. 차이는 단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있을 뿐입니다. 서양에서는 큰 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때때로 비판을 받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의 정직한 의견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사, 동료, 심지어 후배에게도 제가 어디를 개선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자신이 초보인 분야를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처음 해보는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낯선 주제를 공부하세요. 이런 경험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초보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초심입니다. 세 번째, 메타인지를 개발하세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확신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가? 증거가 있는가?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네 번째,
끊임없이 배우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와 대화하세요. 지식이 깊어질수록 자기 평가가 정확해집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황은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공자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깨달음이 그를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번에 너무 확신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더 현명해집시다. 감사합니다.